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나는 사주팔자를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쌍둥이라고 하죠. 쌍둥이. 쌍둥이라면은 일란성 쌍둥이도 있을 거고, 또한 남녀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천간 중에 기토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 쌍생아, 쉽게 말하면 쌍둥이라고 글을 써놨는데, 쌍둥이의 사주는 과연 어떻게 풀이해야 할 건가? 아마 쌍둥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연, 월, 일시에 태어난 동성이 되었든 아니면 이성이 되었든 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은 연, 월, 일시, 같은 글자가 일까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경신년, 정해월, 정미일. 마찬가지로 경신년, 정해월, 을미일. 이렇게 이제 일까지는 같죠. 근데 이 시간이나 시지, 쉽게 말하면 시주는 하나는 갑진이고 갑진시, 하나는 을사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갑진시가 을사시보다는 한 2시간이 빠르게 태어난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기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30분이라는 꼬리표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때 12시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 사주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이 사주는 대만의 유명한 그 광몽양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 광몽양 선생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 이 분께서 이제 풀이를 해 놓은 건데, 사실 그 책의 원본을 읽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요 시가 갑진시와 을사시는 2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2시간의 차이 나서, 이분이 이제 A라는 사람이 먼저 태어났고 2시간 일찍, 이 사람이 이제 2시간 늦게 태어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주풀이를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그 간명을 하는데, 2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과연 쌍둥이는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엄마의 품에서 이렇게 이제 첫 호흡을 만드는가, 그 기준이 보통 얼마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했는데, 이분께서 지금 2시간이라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이제 사주풀이를 해 놓았는데, 과연
그 다음 갑진시인데 이 진시에서 사시까지 가는 과정, 이 2시간 2시간이 걸리지 않고 진시에서 뭐 10분이 걸렸다, 뭐 20분이 걸렸다, 뭐 30분, 40분, 50분, 뭐 1시간, 뭐 1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렇게 해도 쌍둥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보통 그 산부인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최하 10분에서 이제 한 30분, 물론 이제 길게도 잡을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사이에서 이제 어머니의 품에서 이제 그 쌍둥이를 차례대로 이렇게 몸에서 이제 꺼내요. 이렇게 이제 첫 호흡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2시간의 차이가 나면은 요 사주로 가지고 간명을 할 수 있겠죠. 이 시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같은 갑진시에 동일한 갑진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연월일이 맞는데 연월일 시도 다 똑같은데 같은 갑진시에 쌍둥이가 쌍생아가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사주가 똑같잖아요. 그죠? 2시간마다 시즌이 바뀌기 때문에. 응? 진시에서 사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진시에서 사시로 넘어가기 전에 저기 뭐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났던 간에, 아니면 자연적에 분만을 해가지고 태어났던 간에 같은 시에 걸려 있다면은 이 사주는 똑같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사주는 일생을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 그 쌍둥이 가정이나 아니면 쌍둥이 일란성이나 이란성이 됐던 간에 그 쌍둥이들의 그 일생의 행적, 즉 과정이 이제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왜 어떻게 그럼 이 사주를, 쌍둥이 사주를 풀이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쌍둥이에 대한 사주, 이 쌍생아에 대한 사주를 정확하게 풀이해 놓은 척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디에도 그렇게 쉽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나 또 그 책을 접하는 사람이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네? 뭔가 속 시원하게 쌍생아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생아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물론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건지 속 시원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과연 그래서 제목을 쌍둥이 사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 누구나 다 물어보면은 뭐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뭐 술술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러나 그냥 뭐 자기가 아는 그런 어떤 명리학의 지식을 가지고 술술 나와서 그냥 뭐 모든 것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 대만의 유명한
오주계를 창시한, 상당히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아주 뭐 이게 아주 들어가질 못하고 있으니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또 필요로 하겠죠. 이 오주계를 창시한 광목량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광목량 선생님 저게 창안한 오주계, 사주가 아닌 오주계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다는 하나의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가건신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월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자가 해서 4주8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앉아서 연에 앉아서 보이니까 월이 보이고, 월에 앉아서 보이니까 일이 보이고, 일에 앉아서 보이니까 시가 보이고, 요까지가 4주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주8자. 그런데 이런 쌍생아에 대한 연구나 공리를 하다 보니까 서류나 서적을 찾아보니까 시에 앉아서 바라보는데 또 하나의 어떤 기둥이 있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가건신계라는 책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그런 위작이라든지 그런 걸 볼 수는 없겠지만은 무언가가 있지만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한번 해독을 해서 풀어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이론을 만들다가 뭔가는 있지만은 그런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못하는 상황에서 그 명맥이 이제 끊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쌍생아에 대한 사주를 연구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연월일시가 같을 경우에는 이것도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같은 쌍둥이라 하더라도 살아가는 인생이 틀린데, 같은 글자지만은 살아가는 인생이 틀린데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구분을 못하면서 쌍둥이 사주를 어떻게 봐줍니까? 더 나아가서는 쌍둥이 사주는 물론이고 나머지의 사주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권모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면서도 또 방문자가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도 갑진시에서 을사시로 이렇게 시가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거 가지고도 풀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쌍생아에 대해서는 오주계라는 것이 대입이 돼야 되겠다. 오주계 하나의 분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연월일시 분, 시를 또 나눈 겁니다. 아까도 가건신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내리다 보니까 분에서도 구분이 되겠더라. 10분 단위로 2시간의 시진을 나누어 보니까 10분씩 나누어 보니까 12개의 분진이라고 하겠죠. 분이 설명이 되더라. 이가 시나 월이나 연이나 다 12개씩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에서 해까지의 그 12지지, 요것도 마찬가지 다 10천간하고 12지지에서 이 지지는 전부 다 12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이 그 광목량 선생이 말씀하시는 건 연에서 내려다보니까 월이 보이듯이 분의 시에서 내려다보니까 분도 보이더라는 얘기죠. 이것을 구분해서 만든 게 바로 오주계 또는 오주, 우리가 보통 이제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주, 사주, 팔자, 이렇게 이건 설명을 드렸죠 옛날에. 오주, 십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쌍둥이가 똑같이 그 태어나서 그 인생을 똑같이 산다 하면은 뭐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오주라는 게 사주로 다 해결될 테니까. 쌍둥이가 태어난 시가 딱 같은 시다. 그럼 이 사주는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가로 자연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라고? 자연적인 차이. 이 자연적인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태어난 가문, 태어난 가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환경적인 차이. 환경적인 차이. 이거는 태어난 가정과 또 성인이 돼서 시집을 간다든지 장가를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 환경적 차이, 이런 것이 분명히 이제 저게 참조가 돼야 됩니다. 이건. 물론 이걸 갖다가 오주로 나눠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연적인 차이라든지 환경적인 차이라든지 지리적인 그 차이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떤 지형에서 태어난 건가, 남한에서 태어난 건가, 북한에서 태어난 건가, 중국에서 태어난 건가, 미국에서 태어난 건가, 어떤 그런 지리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성질 같은 거를 이걸 다 감안해서 이 쌍둥이 팔자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 시고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은 무슨 시다, 그 다음 시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2시간의 차이가 아니면 2시간 안에서의 차이는, 예를 들어 자시다 이거죠. 자시면 밤 11시 반에서 오전 있죠. 오전 1시 30분까지 간 말이에요, 새벽. 그러면 축시, 쌍둥이인데 축시라고 이 사람을 가정을 해요. 그럼 축시는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30분까지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실 축시라고 구분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 나온 사람도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고, 두 번째 나온 사람도 11시 반에 1시 반이라고 하면 사주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얼렁뚱땅, 뭐 그냥 뭐 다음 시를 가지고 논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 태어난 시는 이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 B라는 사람이. 그럼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적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지금까지 배워온 이론, 자시가 어떻고 축시가 어떻고 뭐 일이 어떻고 초가 아니라 월이 어떻고 년이 어떻다는 거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이론이 벌써부터 다 뭉개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지금 학문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주라는 것이 등장을 한 거고, 추가로 이제 여기서 이제 괴가 자꾸 나타지네. 이 괴라는 걸 소개하는 이건 이제 점괘가 되겠죠, 그죠? 점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년, 월, 일, 시, 분,
여기까지 안 되면 초까지 가야 되겠죠, 초까지. 응?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거는 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간격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 없다고 해도 무방하더라라는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저게 그 초까지 분까지 똑같다 하면 초까지 가야 되겠죠. 초까지 가야죠. 응? 그럼 이게 공부랑 그럼 이게 4주가 아니라 6주가 되는 겁니다. 6개 초까지 간다면. 응?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공부를 하면서, 사주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갖는 의문이라든지 그런 걸 좀 참조를 해서 과연 이런 사주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점괘하고는 좀 틀려요. 이 점괘하고는. 이거는 인생의 긴 과정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망원경이라고 했잖아요. 망원경, 그죠? 망원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점괘는 현미경. 좀 까르셨으면 미안합니다. 이 명리학과 점괘는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비교를 해놨잖아요. 예? 그럼 명리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점괘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점괘가 더 정확할 수 있고, 명리학으로 풀었을 때는,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는 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 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주에서는 시가 좀 결과를 말씀드리겠죠. 결과 끝. 이 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가 더 생겨서 분이 생겼다 하면 이게 그것이 되겠죠. 분이. 이 분이 다르게 되면은 사주의 구성이, 통변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시가 시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게 말년을 관장하잖아요. 그렇지? 이 말년을 관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나머지 연월 일도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말년이 편하고 행복해야지만이, 보통 사회적 잣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잘 살았다, 행복하게 지냈다 라고 이제 그 사회적인 잣대로 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참 강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무엇이 행복인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지? 돈이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자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그러고 이 철학적인 관련이 돼가지고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이제 번창하면은 자기한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연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또 쌍생아, 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걸, 쌍생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포테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제 쌍생아, 다른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쌍둥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쌍둥이. 근데 중국 한자 용어로는 포테야. 요 포테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써먹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또 우리 강의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쌍생아에 대한, 쌍둥이에 대한 강의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사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 사주입니다. 실제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어느 정도의 감명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다면 같이 풀고 같이 이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돼야 되겠다.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궁금증이 많습니다. 갑자가 갑자부터 개까지 이걸 우리가 60갑자라고 그러잖아요. 60갑자이죠. 60갑자, 60개의 글자, 천간지지로 이런 데서. 그래서 갑자를 시작한 60개의 글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60갑자를 붙이니까 그럼 갑자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2500년에 시작했다. 아니다. AD 100년부터 됐다. BC 2500년부터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가 모든 60갑자기 기준이 된다. 갑자 해서 이제 을추. 이게 이제 나가잖아요. 그죠? 병인. 이게 이제 처음에, 나중에는 모르게 다 해가져요. 갑자, 을지,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60까지, 마지막에 개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해가지고요. 크게 걱정할 건 없고, 각각의 글자만 이제 지금 우리가 무토까지 가고 이제 기토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쌍둥이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기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또 언급한 부분이 이 타로 이거 이제 중국 간체로 말하면 이게 카드 같지 않은 거 이렇게죠. 요 상자하고 하자. 여기 무슨 의미냐면은 요 카드 카자예요. 카드 카자. 우리가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들어갔을 때 요 글자를 많이 볼 겁니다. 여기다 카드를 넣으십시오 해가지고, 이 타로 카드 중에서 오쇼센제 타로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 심령이라고 할까요? 좀 밑으로 쓰면은 심령. 이것도 무당부자가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죠? 이 심령과 그리고 어떤 선적인 그런, 이거 참선 선자입니다. 참선과 관련된 타로 카드, 오쇼젠이라고 그러죠. 오쇼젠 타로 카드를 배워가면서 총 78개 이 카드를 하나씩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무엇이 원할 때, 그럴 때 이 카드로 점을 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78개의 각각의 카드, 카드에 나타난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림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 78개의 카드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도 타로 마스터가 될 수가 있죠. 카드.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있지만은 물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카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또 심리적인 영역, 특히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사람의 과거의 심리, 현재의 심리, 미래의 심리,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카드 여행도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이제 강의가 한 동영상이 한 20몇 개가 되었는데, 이제 뭐 이제 그 10간 12지를 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잘 따라오시면은, 특히 오시젠 타로 카드라는 것은 이제 이 카드를 만든 사람의 그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린, 그리고 타드마라는 그 제자가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그 제자의 그 의도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그 파헤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타로 마스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